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부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부부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그동안 한 10년 정도 결혼을 앞두고 인사하러 온 예비 부부를 가르쳤던 내용이고요. 또 실제 결혼 생활 한 10년 정도 안팎이 된 젊은 부부들 대상으로도 간간히 강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또 그 이상 되시는 오랜 세월 동안 부부 생활을 하셨어도 오늘 이 부부라고 하는 귀중한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다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욱 아름답고 더욱 멋진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시도록 제가 정성껏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경청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큰 은혜의 유익이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 가정 생활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둘이 한 몸을 이루다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강의안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제가 아는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네, 오늘 부부 세미나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입니다. 성도와 교회, 성도와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성도와 교회, 교회를 부부 생활, 결혼에 많이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된다. 이것이 부부의 정의, 부부의 개념의 첫 출발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부부는 뭐라고 합니까? 일심동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부부는 하나다, 하나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심동체, 하나, 이걸 강조하기 전에 먼저 서로 다른 두 존재였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창세기 2장 24절이 보통 결혼 제도의 창설이다, 그런 구절인데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는 보통 한 몸에 강조를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입니다. 서로 다른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게 대사건인 거죠. 왜냐하면 너무 다른 두 개체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다를까요? 네, 오늘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부부는 서로 다르다. 둘이 서로 다르다. 그럼 어떤 면에서 다를까? 크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그 첫 번째, 이 부부는 서로 다른 둘인데 자라온 환경이 서로 다르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라온 환경이 서로 다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배운 것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습관이나 취미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 지금 부부 생활하는 또는 지금 부부가 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혹시 두 분이 계신다면 취미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가치관도 모든 게 다 똑같은 그런 부부가 있나요? 아마 지구상에 유사 이래로 아마 단 한 커플도 없었을 거예요. 서로 달라요. 서로 환경,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이 예로 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의 처음 충돌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서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 생활의 삐그덕거리는 점은 바로 저는 화장실에서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사례로 많이 들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장실 치약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치약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끝에서부터 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운데서부터 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일 머리 부분부터 짜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다 달라요. 그건 자기가 자라온 환경, 또 그 사람의 개성, 습관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부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이제 몰랐는데 지금까지는 화장실을 같이 쓰다 보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제일 끝에, 치약 제일 끝에서부터 차곡차곡 해가지고 언제나 다 쓴 부분은 뒤에 꼬리가 조금 얇게 돼 있고 앞부분이 통통하게 이렇게 늘 해왔는데요.
그런데 내 배우자는 그냥 가운데를 푹 짜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주로 이제 이런 건 누가 먼저 얘기하는지 그건 뭐 다 다릅니다만은 아내 여자분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 치약 쓸 때 조금 끝에서부터 이렇게 짜서 쓰면 안 될까?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건 못 들어주겠어요? 그러지 뭐. 자,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만일 그 남자분이 그냥 가운데부터 뭉텅뭉텅 짜 쓰는 분이었다면 부인이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그걸 고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요? 여러분,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습관의 재발견, 습관의 기적. 아무튼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는 얘기도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습관과 관련된 그런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 권이라도 찾아서 한번 보시면 내용은 비슷비슷하니까 아마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혼을 만약에 요즘은 30 전후에 하니까요. 30쯤 한다고 쳐보죠.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의 3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습관의 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한 당사자가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계속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뭐라고 느끼냐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결혼하더니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서운한 감정이 싹 트고 그게 이제 부부 싸움의 시작이 되고 그런 경우를 적잖이 보았습니다. 또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걸 잘 이해해 줄 수 있겠죠. 네,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나는 그거하고 다른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치아 끝에서부터 짜는 거하고 가운데서부터 푹푹 짜 쓰는 거하고 이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얘기인가요? 그것 때문에 사랑에 무슨 사랑 전선에 이상이 생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을 잠식하도록 본질을 건드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 강의의 주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요? 나하고 달라요. 그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걸 바꾸지 않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습관의 힘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사랑이 식어서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오해를 불식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 반면에 그렇게 이제 요청을 받은 사람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사소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작은 습관 하나 바꿀 수 없습니까? 사랑의 힘을 믿으십시오. 습관을 바꾸기가, 습관을 재형성하기가 무척 어렵지만은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사랑한다면 그 습관 하나 고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양 당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나하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셨어요. 나하고 다른 그러한 상황,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다를 수 있다. 이게 뭐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청할 수는 있어요. 또 그 요청을 들은 배우자도 사랑의 힘으로 고쳐주십시오.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작고 사소한 것 하나 못 고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 기억하셨죠? 빨래도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부부의 실제 예화인데요. 저는 3형제 중에 맞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1남 4녀 중에 셋째입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자란 환경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저희는 3형제라 정말 세 아들 다 무뚝뚝하고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우리 아버지도 과묵한 분이에요. 옛날 어른들 그러셨잖아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라.
일체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도 잘 모이지도 않지만 평소에 밥 먹을 때 한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 어머니만 말씀하세요. 우리 어머니 혼자서 막 말씀하시고 물어보다가 잿불에 지치셔가지고 나중에는 뭐 대답을 듣지도 안 하시고 혼자 말씀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제가 결혼하고 처갓집에 가서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에.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환경이.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생활하다 보면 드러나는데, 빨래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집은 삼형제고, 우리 어머님이 아마 우리가 자랄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얘들아, 밖에 갔다가 뭐 흙 묻거나 더러워진 옷은 반드시 벗어가지고 빨래통 옆에다가, 빨래 바구니에다가 담아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말씀을 충실히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어머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을 터이고, 그러나 우리 삼형제는 그 이야기를 제대로 별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뭐 방에서 그냥 훌러덩 벗고 한쪽으로 치워놓으면 그게 끝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을 네 남자에게 그렇게 문제 치시신 거죠,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방마다 다니시면서 빨랫감을 다 수거하셔가지고 빨래를 하셨어요. 그렇게 자랐습니다. 참 못됐죠. 지금 반성하는데.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정말 어머님 말씀 순종할 텐데. 자, 그런데 제 아내는 여자 형제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완전히 몸에 밴 습관화된 그러한 이제 집안이었던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빨랫감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가 앉아있는, 제가 서있는, 제가 옷 갈아입는 그 자리가 빨래가 생기는 곳이에요. 양말도 마음대로, 뭐 옷도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처음에는 뭐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빨래는 저 빨래 바구니가 있으니까 세탁실에, 화장실에 빨래 바구니 옆이나 빨래 바구니에 좀 담아 두시면 안 될까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 돼! 그럴 수 없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리다. 자, 제가 그 습관을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지금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간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만약에 부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편견일 수 있지만, 그런데 하루아침에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내는 속이 상합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줄까? 내 말을 무시하나? 사랑이 식었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는 하늘에 뭐 태양도 밤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사소한 것, 아주 작은 일인데도 왜 내 부탁을 안 들어줄까? 속상한 거예요. 그게 이런 게 이제 삐그덕거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치약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부탁하는 쪽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 습관은 잘 고쳐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저렇게 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시일이 지나도 잘 안 바뀔 수 있지만 그래도 참고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또 계속 웃는 얼굴로.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배우자를 무시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고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요청받은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내 반려자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꾸 사소한 일을 부탁했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드리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치약과 빨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부부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오늘 결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또 이제 결혼 생활 조금 하신 분들, 또 상당히 오래된, 여전히 아마 그런 문제 가지고 또 혼자서 속 끓이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아주 작고 사소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문제인데도 여전히 그러한 습관을 끌어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혹시 없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나 사랑의 힘으로 바꾸리라 의지를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시는 그러한 귀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라온 환경, 개성, 가치관, 습관이 달라서 일어나는. 그래서 서로 다른 둘이에요. 부부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서로 다른 존재인가? 여러분, 존 그레이라고 하는 외국분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뭐 꼭 구입 안 하셔도 되고 동네 근처에 도서관 가면 이 책은 다 있는 책이니까요. 20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이 책의 별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 부부관계의 바이블이래요. 글쎄, 부부관계, 부부의 바이블이래요. 연애의 바이블이래요. 바이블 성경인데요. 네, 그만큼 굉장히 한 20년 동안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은. 저는 결혼 앞두고 찾아오는 커플들에게는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신다고요? 그럼 제가 오늘 그 책의 취지를 한번 요약해서, 물론 책의 목차 수성공이 되라든지 책의 목차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취지는 같으니까. 두 번째로 화성남 금성녀. 무슨 얘기냐면 부부는요,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남성성, 또 다른 한 사람은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분은 화성남 금성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어도 아직까지 배우자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 이제 다 서로 익숙해지고 깊이 공감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지식적으로 배워놓는다면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서로 정력을 낭비하는 그 시간에 대신에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서 더 행복하고 은혜로운 부부 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부부는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신학을 늦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을 하고 이런 걸 배우고 난 다음에 무릎을 쳤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좀 먼저 배웠더라면, 이걸 내가 좀 먼저 알았더라면, 우리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부 생활 시작하면 삐그덕삐그덕 으르릉 쿵쿵 쾅쾅 많이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그 많은 시행착오를 그냥 안 겪고 넘어 그 시간에 다른 걸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 앞두고 찾아오는 부부, 예비 부부들에겐 반드시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도 있습니다. 자, 화성남 금성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첫째는요, 남성성하고 여성성이 뭐가 다른가? 네, 남자들은요, 여자분들, 또 여자 형제만 계시는 분들, 남자들 잘 모를 수 있고, 남자 형제만 또 계시는 분들, 여성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라요. 남자들은요, 결과지향형이에요. 여자분들은요, 과정지향형이에요. 동기지향형이에요. 서로 달라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성, 여성성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남자는 결과지향형, 여성은 과정지향형. 이것도 우리 부부의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결혼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아내는 일남 사녀의 셋째 딸, 그리고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저는 뭐 여러 군데 이사를 다녔지만 삼형제 중에 그리고 부산에서 이제 자랐습니다만은, 제가 자라던 동네 근처에는 대연동에서 제가 주로 자랐잖아요. 백화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사는 그 서울 거기에는 동네 바로 옆에 쇼핑몰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신혼집 바로 옆이 백화점이었어요. 백화점 옆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백화점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저는 그것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백화점을 많이 가나? 좀 낭비벽이 있는 사람 아닌가? 그것부터 이제 제가 얼마나 여성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알려주는 이제 징표가 되죠. 그리고 백화점을 가면 이제 그때부터 속에서 막 이런 게 쭉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계속 보고 다니는데 물건을 안 사요. 어느 날 옷을 좀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옷을 사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가는 곳마다 눈으로 보고 또 심지어는 어떤 매장에 가서는 좀 한번 입어봐도 돼요? 입어보고 난 다음에 다음에 올게요. 여러분, 여성 여러분, 남자들은요 거의 대부분,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 굉장히 난처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어보고 또 매장의 직원들이 막 설명을 막 해주면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 같은 걸 느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성성 때문이에요. 여성성하고 완전 달라요. 그리고 매장을 이제 옷 보러 간다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옷을 오늘 사는구나라고 생각해요. 결과지향형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성은 옷 보러 간다 그러면 진짜 옷 보러 간다는 사실을 제가 정말 뒤에 알았습니다.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그러면서 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힐링도 받고 만족감도 느끼고. 남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결과지향형이라 옷 보러 가면, 옷을 사러 가면 사와야 돼요. 매장에 들어가서도 막 이 옷 저 옷 입어보다가 남자들은 잘 못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그냥 사옵니다. 결과지향형 그리고 과정지향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백화점 가가지고 계속 1시간 동안 돌아다니는데 물건도 안 사고 그러면 화가 났어요. 처음에 아니 가서 물건 살 것도 아닌데 1시간 동안을 왜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돌아다녀. 결과지향형 남자는 그걸 낭비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정지향형의 여성들은 그것을 굉장히 보람 만족으로 느끼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저희는 극단적인 케이스라 남자 3형제 여성이 4명 있는 집, 또 가까운데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데서 자란 아내와 또한 대한동에서 자란 저와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뿔따구도 나고, 아니 이 바쁜 시간에 백화점을 왜 1시간 동안 돌아다니나, 물건도 안 사고, 그런 것 때문에 툭탁툭탁 했었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죠. 그 다음에 또 드라마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는 드라마 잘 안 봅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이제 결혼 초창기에는 조금 보더라고요. 남자들은 대부분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 잘 보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도 좀 그랬는데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출생의 비밀, 삼각관계, 고부 갈등, 그래 막 찢고 뽑고 싸우고. 그러니까 드라마들을 보니까 그냥 등장인물만 다르고 조금 배경만 다르지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걸 왜 보느냐고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똑같은 스토리라도 또 등장인물이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르면 다른 걸로, 그리고 똑같은 그런 내용 스토리라도 그 안에서 이제 같이 공감하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고, 이게 이제 저는 처음에 이해를 전혀 못했죠. 그래서 쇼핑하는 것도 드라마 보는 것도 남성성 여성성의 차이, 남자는 결과지향형, 여성은 과정지향형이다. 이런 얘기는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초창기에 저는 이제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신혼집을 급습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오면 아내가 또 남편 친구 왔다고 막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뿌려가지고 저녁을 이제 차립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한일전 축구 결승전이 벌어진 겁니다. 막 긴장해가지고 막 한일전 하면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음식이 차려져 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전후반 90분을 했는데 무승부예요. 연장전에 돌입했어요. 근데 아내는 축구 경기 딱 마치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음식을 차려놨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는 거의 대부분 그 중요한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밥을 못 먹습니다. 그 아내를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결과지향,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다른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여성은 대부분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일전이 우리 한국이 이기면 좋겠지만은 한국이 승리하든 일본이 승리하든 그 순간 그 아내에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남편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내 모든 힘과 모든 역량과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차려낸 이 음식이 식어가는 것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걸 또 몰랐기 때문에 초창기에 아내 마음을 막 속상하게 하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해하는데, 그래요. 남자는 결과지향형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잘 안 된다는 걸 아내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남편 여러분, 남성 여러분, 그 뭐 한일전 그거 뭐 누가 이긴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보면 되지. 아내가 차려준 김치찌개가 모락모락 가장 맛있을 때 열일을 다 내려놓고 무조건 와서 김치찌개를 드십시오. 그게 남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네, 이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인데, 남자는 남성성은 목적 우선이고 여성성은 동기 우선이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쇼핑을 하러 갈 때 뭔가 옷을 사러 갔다 그러면 목적 달성을 해야 돼요, 남자는. 그래야 만족을 느껴요. 여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날 옷 사러 갔지만 그냥 아이 쇼핑만 실컷 하다가 와도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서로 잘 이해를 하셔야, 이해를 하셔야, 그래서 쓸데없는 우리 감성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잘 이해해 주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은 어떤 거를 지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로 다릅니다. 뭐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 아내가 어느 날 나 몸이 좀 으슬으슬 떨리고 열이 나는 것 같아. 남성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건 정답이 있습니다. 최악의 답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랬고 지금도 가끔씩 그러고, 최악의 답은 약 먹었어? 병원에 갔다 왔나?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뭐라고 하셔야 되죠? 많이 아파? 많이 아파? 내가 어떻게 해줄까? 여러분, 남성은요, 결과지향, 목적지향이라 아내가 열이 나고 아프다 그러면 이 생각 구조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낫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모든 생각의 초점이 맞춰져요. 근데 아내는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어떻게 돌봐주고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얼마나 챙겨주고 또 사랑해주고 하는 게 약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걸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남성성과 여성성은 너무너무 다르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조금 더 슬기로운 부부 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1강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한 몸 서로 다른 지체를 다루는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이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부부란 무엇입니까? 한 몸입니다. 일심동체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지체예요. 그건 부부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남성성 때문으로도 또 다르고 이해를 해줄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쪽 당사자도 서로 다르고 그래서 잘 안 고쳐지는 거 알지만 사랑하니까,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습관도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오늘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한 몸이 된다는 거,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부부 생활의 이제 첫 걸음을 띄시는 예비 부부 여러분, 또 한 10년쯤 부부 생활 하신 분들, 또 오랜 세월 동안 또 부부 생활 하신 분들, 아직도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거 많을 수 있어요? 오늘 이 강의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천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치약, 빨래, 뭐 드라마, 쇼핑, 스포츠, 뭐든지 잘 실천하셔서 앞으로 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들 되시길, 그러한 부부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